법률사무소 강물입니다. 우리 강물 소속의 여러 변호사님들이 가끔씩 이제 언론을 살 때가 있습니다. 뉴스의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도 하고 처리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런 내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 어떤 사건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뢰는 박모 씨라는 청년인데요. 길을 가다가 남녀가 말다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자 측이 공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무슨 일 있으세요? 검색하면 이 사건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좀 말다투던 그런 남녀 중에서 그 남자가 느닷없이 이 박모 씨, 지나가던 박모 씨를 그냥 마구 때렸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고요. 또 눈뼈도 약간 상하는 그런 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고 하니 이 남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때려놓고 뭘로 신고를 했을까요? 지나가던 저의 의뢰인 박모 이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추행했다. 가슴을 만지고 그랬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길 가다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저도 하소연 듣는 경우를 이렇게 경험하고 또 상담하고 또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쉽거든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남녀 두 사람이 말을 맞췄기 때문에 경찰관은 우리 박모 군의 이런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유죄다.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 나쁜 놈이다 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박모 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혐의를 벗어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장문의 글을 만들고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도표로 그리면서 본인이 갔던 행동, 상대방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공무원이 어떤 보고하듯이 그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서면을 쫙 만들어서 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이 사건이 눈에 탁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경찰에서 처리한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본능적으로 검사님이 캐치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 들어갔습니다. 사실 재조사라는 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누구를 새로 불러서 조사한다 그런 것도 없고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연기자거든요. 검사 생각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재수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남자, 여자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하는데 먼저 이 친구들의 SNS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짜고 이 말을 맞춘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요. 또 두 사람이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당시에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강제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게 웬만하면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표시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 현명하신 검사님이 이 두 사람을 추궁해서 실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은 없었다. 내가 허위 신고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모 군은 추행범의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요. 허위 신고하면 여러분 무슨 죄가 되죠? 두 글자? 바로 무고죄가 됩니다. 이 무고죄는 이 허위 신고 당한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범죄에다가 더하기 정부 국가기관, 경찰 권력, 공권력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거든요. 이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다는 게 보통 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큰 범죄도 저지를 사람입니다. 무고죄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에서는 당연히 발부했죠.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이 구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무고 사건의 피해자가 되죠. 박모군. 지금도 제가 연락합니다. 한번 지금 전화해서 인터뷰하고 싶은데 좀 참습니다. 아마 해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니까 이 피해자의 변호사가 장 변호사라는 걸 알고 이분들도 이 지역 사람이거든요. 아니, 저하고 아주 친한 변호사를 무고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사무실에 너무 성가시게 찾아왔어요. 제발 이 박모군을 설득해서 좀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를 해달라고. 근데 이 열혈 청년은 끝까지 나는 1억을 받아도 나 합의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까지 사정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뭐입니다. 제가 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던 청년이니까 누구야? 어떻게 나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찾아오고 뭐 저희 사무실까지요. 그런 경우는 이례적이죠. 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하니까 그 무고 사건의 변호사님이 피해자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 합의 안 된다 그러니까 구속된 그 무고 사건 허위 신고했던 그 남자의 아버지까지 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저런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 구명을 운동을 하는데 이럴 때는 사실 마음이 약해지죠. 우리가 수사나 재판할 때 이 당사자보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에 대해서 선처 탄원서 쓰는 거 또는 뭐 어머니가 그 좀 뭐 문제된 아들을 위해서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검사님이나 판사님에게 좀 어떻게 하면 이 설득력 있게 써내는 거,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잘 먹힙니다. 의외로. 그런데 잘못한 사람이 아무리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시인이고 소설가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쓰는 서면은 판사님이나 검사님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지역 신문에 이렇게 났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저한테 우리 후배 변호사들이 요청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례를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려 하다가 거꾸로 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추행죄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판이 회부된다면은요, 여러 가지로 합의돼도 요새는 엄벌이 되고요. 아십니까? 재판 끝나고 나서 연락이 옵니다. DNA 채취하려니까 출석하라고요. 야, 이거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민한 감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 동업, 돈 빌려달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문자 하나, 이메일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로 DM, 그러니까 뭐 다이렉트 이제 그 메일이라고 하죠. 그런 문자를 받아서 뭐 도와달라, 뭐 무슨 뭐 투표를 해달라, 누구 추천해달라, 웬만하면은 거절하시고 또 전화조차 요새는요, 그 가짜 전화를 만들어서 하니까 하나하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아시죠? 내 손 안에 내 핸드폰 속에 변호사, 제가 올린 컨텐츠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마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